fx라고 안 써있다고 못 푸는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가로 안에 있는 이만큼이 x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가 2가 된 거야. 즉 얘가 2가 된 거라고. 그럼 사실 x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5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x 대신 5를 대입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f2가 되고 5를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답을 쓰면 끝나는 거지.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죠. 자, 그러면 477번을 풀어볼게. fx가 2분의 이렇게 써 있고 요걸 만족한대. 그러면 이게 얼마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답 나오는 게 문제는 아니고 그건 다 아니까. 얘를 찾고 싶어. 얘를. 여기 1인 거야. 그럼 여기 요만큼이가 1이란 뜻이니까 2x 빼기 1이 1 되는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x는 얼마가 되지? x가 1일 때가 되지. 그러면 x 대신 1 대입했다고 생각해 보면 1 집어넣었으니까 g 1 이렇게 생기는 거고 여기도 1 대입했으니까 f 3이 되는 거고 이 말은 f라는 함수에다 x 대신 3을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이 양수니까 그냥 3인 거니까 2분의 3 더하기 3 이렇게 되어서 요게 이제 g1의 값이 돼요. 그럼 g-1은 2x 빼기 1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말하는 거니까 x로 말하면 얼마인 경우? 0이죠. 그럼 0을 대입해 보면 g-1만 생기는 거고 0을 대입해 봤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f라는 함수에다가 x 대신 2를 대입해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두 개 더해서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답은 쓰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니네 내신 시험에도 필요하겠지만 계속 다음 학년까지 생각하고 수업을 한 거야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수업을. 요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 전체적으로 딱 이거 보면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요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를 잘 보고 절대값 들어있는 함수를 다룰 때 어떤 방식을 생각해 두는 게 좋으냐면 지금 사실 절대값이 들어있다는 건 얘 x가 양수라면 그냥 x라고 쓸 거 아니야? x가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이해가 되는지 보시라고. 경우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를 생각해 보면 x가 양수일 때는 이게 절대값을 그냥 먹고 나오니까 2분의 2x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음수라면 얘가 어떻게 나올까요? 마이너스 x로 나오겠지. 그럼 2분의 x 마이너스 x니까 요거 잘 봐주시라. 3학년 때까지 사용할 거야. 절대값이 들어있는 그림을 보면 양수일 때는 이 그림이고 음수일 때는 이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 그럼 사실은 아까 이거 구하라고 했을 때 F3이라고 나왔을 때 지금은 다 계산해서 썼지만 이걸 먼저 놓고 쓰는 사람은 F3이라고 나왔을 때 X가 양수니까 그냥 X 쓰면 돼 이 말인 거고 그 다음에 G-1이 F2가 되니까 이게 양수니까 역시 X 쓰면 돼. 그래서 그냥 2라고 쓴 거랑 사실은 같은 거예요. 대입해서 쓴 거지만.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요. 양수일 때는.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F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X가 양수일 때는 X니까 Y는 X라는 직선이 그려진 거고
노란 걸로, 파란 걸로 할게요. x가 음수 쪽으로 0이야. y는 0이라는 게 뭐지? x축. 요 그림이야. 요게 x. 그래서 양수 쪽은 x 값 그대로 계속 나오지만 음수 쪽은 무조건 0 나오니까 여기 만약에 다른 거 나왔을 때 f-2 이렇게 나오는 순간 그냥 0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렵진 않으니까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공부해. 자, 이제 아까 했던 이론의 마지막 서로 같은 함수.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지웠어요. 기억에 있는지 생각해봐. 서로 같은 함수라고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조건이야. 첫 번째,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같은 함수가 된다 하려면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정의역마다 집어넣었을 때 y 값들도 계속 똑같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 두 가지만 계속 잊지 말고 문제를 봐. 그러면 한번 실제로 문제를 해볼게. 자, 478번 대표로 x가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돼 있는 정의역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점 3개만 딱 그래프야. 그런데 fx가 2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3x 더하기 2와 어떤 함수 모르겠지만 g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이 두 개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니네가 fx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원래 요거만 쳐다보고 요거 없이 요거만 쳐다보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꼴을 생각하겠지만 정의역이 땅땅땅 원소 3개면 이 그래프는 점만 땅땅땅 3개 찍힌 그래프야. 그럼 한번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와 0일 때와 2일 때입니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지 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서 4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4에 점이 딱 하나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0 대입해보면 x가 0일 때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0,2가 두 번째 정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의역은 2예요.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러니까 2 대입하면 1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2,1이 세 번째 정의예요. fx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 이제 gx 골라내라고 하는 놈이 gx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시간 잡으면 오는 거야 이거 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세 번째가 이거, 네 번째가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거. 요거는 2학기 기말고사로 요것도 2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있는 함수예요. 그때 자세히 배우시고 지금은 뭐 상관없으니까. 자, 갑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과 2니까 집어넣어서 4하고 2하고 1 이렇게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일단 정의역은 똑같이 주어진 거고 집어넣었을 때 x값마다 y가 똑같이 나오는지만 보면 되니까 한번 요거부터 확인할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4 맞지? 0 집어넣었더니 3 안 맞지? 버려.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3 나왔어 안 맞지? 버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버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그러면 4가 나오는 게 맞아. 그 다음 0 집어넣었더니 2분의 4니까 2가 나오는 것도 맞아. 그 다음에 2 집어넣었더니 4분의 4 1 나오는 것도 맞아. 딱 맞네요.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벌써 틀리죠? 이거야 그냥. x는 똑같이 주어져 있고 y 값도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 이건 확실하게 세 개 다 맞으니까. 됐어요? 자, 학교 시험 문제랑 비슷한 걸로 하나 낼 텐데 이거 아직 집합을 잠깐만 물어볼게. 여기 집합 뒷단원이라 자꾸 집합이 나와서 혹시 부분 집합의 개수 배웠나요? 그럼 할게. 부분 집합의 개수.
483번을 하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여기도 밑줄워. 얘네가 무시하기 쉬운 거야. 한글로 써 있는 거는 우리나라 민족으로서 한글로 써 있는데 무시를 해. 그러면 존엄성을 버리는 거야. 요것도 중요한 힌트인 거야. 꼭 첫 줄부터 읽어라.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하나 있어. 그런데 fx가, 이건 별표 써놓고 시험 문제 나오니까 x제곱 빼기 2x 요렇게 돼 있고, gx가 2x 빼기 3. 내가 자꾸 시험 문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나는 이미 니네 저기 2학기 중간고사 기출시험지를 다 정리를 했어 이미. 니네 시험 끝나자마자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전체 여기 있는 학교들의 시험지를 넌 못 봤어, 니건 아직. 그거 빼고는 시험지를 다 봤어, 학교별로. 그래서 내가 직접 워드를 치니까 무슨 문제인지 내가 다 보면서 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유일하게 이 학교만 냈던 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한 두세 학교 이상 났던 문제는 내가 기억을 한단 말이지. 난단 말이야. 자, 그때 요렇게 F하고 G가 있어. 근데 F하고 G하고 같은 함수. 자, 그걸 만족하는 이 공집합이 아닌 어떤 집합 X는 몇 개 존재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일단 같은 함수가 된다는 조건부터 다시 한번 기억해. 같은 함수가 된다는 건 정의역이 똑같아. 그런데 공집합이 아닌 X가 이제 정의역을 해준 거니까 얘나 이 집합 X에 있는 원소들이 들어갈 거야. 정의역 같은 건 확인이 된 거고, 그렇다면 뭐가 똑같아야 돼? Y 값들이, 함수값이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이거의 Y 값은 얘죠. X가 들어갔을 때. 이거의 Y 값은 얘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똑같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교점 구하는 거랑 같은 개념인 거야. 그래프끼리 만나는 점에 X좌표, Y좌표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시작은 이 정도면 굉장히 복잡한 연산이죠. 1학기 때에 비해서는 좀 단순하지만. 그럼 이게 쓰는데 집중하지 말고 설명을 잘 들어. 왜 그런지 이해가 돼야 돼. 이게 됐죠? 그러면 이게 되니까 그렇다면 x는 1 또는 3. 여기까지 내가 풀어줬어. 자, 집합 x의 개수 몇 개인지 얘기해봐.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라는 게 얘가 아닐 수도 있어. 자, 다시 F와 G가 똑같아진다고 해서 정의역 똑같은 거 X만큼으로 확인했고,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Y 값이 같아지는 거라고 해서 이걸 갖다 놓고 정리했더니 Y 값이 똑같게 나올 수 있는 X가 1 또는 3이 있어. 자, 그걸 만족하는 집합 X는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몇 개야?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얘기해 주면 돼. 오? 리모컨 3개죠? 그 3개가 왜 3개인지를 이해하면 돼. 즉 X가 여기 집합 안에 X가 1이라는 원소가 있거나 또는 3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면 1만 있어도 괜찮은 거고, 정의역이 1이면 이게 같은 함수 안 되냐? 1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오는데? 되지. X가 3일 수도 있는 거야. 그냥 3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나오죠. 근데 정의역이 2하고 3 둘 다 들어있어도 1도 똑같고 3 집어넣어도 똑같으니까 이것도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3개라고. 근데 이걸 아까 내가 부분집합을 물어본 건 원소가 1과 3이 있다고 생각할 때 마치 이 개수를 세는 게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이거 부분집합 몇 개니 사실은? 4개지. 근데 왜 3개 쓴 거야? 공집합 빼고 말해봐. 그래서 그냥 3개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소가 2개니까 원래는 부분집합이 4개인데 그 중에 공집합 하나 뺐으니까 원소 들어있는 걸로 3개가 있게 된 거지. 그럼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이게 3차 식으로 줬어. 그럼 3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꼴로 나오겠지.
그럼 x 값이 1, 3, 5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 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1 또는 3 또는 5 세 개 나왔어. 공집합이 아닌 x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7개죠? 원래 1, 2, 1, 3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겠어? 8개지. 그 중에서 공집합 빼고 7개라고 대답하면 되죠. 맞아? 그래서 그 483번은 별표가 표시되어 있을 거고 뭐 때문에 낸 거냐면 여기가 같아지게 되는 x를 이렇게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만족하는 x의 개수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3개가 나온다는 사실인데 그 3개가 사실은 1, 3, 2개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에서의 부분 집합 개수 중 공집합 빼고 하나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거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할만하지요? 뭐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484번에도 들어있으니까 그거는 과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상으로 마지막 내용을 시작할게요. 이제 80% 다 배웠고 근데 사실은 오늘 1, 2, 3교시를 통틀어 지금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하고 이 내용은 오늘 배운 다음에 다음 주쯤 한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 때 한번 또 나올 거고 2학년 때 나올 거고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의 그 기본 내용 배우는 목표가 그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뜻 하나 소개할게. 지금 필기하지 말고 필기하고 싶으면 좀 이따 쓸 시간을 1분이라 줄게요. 이제 용어 정리를 하나 하는 게 남았어. 사실은 지금 배울 용어가 한 3개 정도, 서너 개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서 2개는 그냥 기본이고 하나가 조금 어려워서 그걸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배울 거냐면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정확히 오늘 이해하는 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해요. 요 내용 하나지만 사실 비중으로 보면 한 80% 오늘 배운 것 중에 전체 중에 왜냐하면 앞에 그 용어 배우고 정리했던 게 이런 말들을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에 해당되는 정도야. 맞지? 우리 하람이 다 맞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 자 그러면 혹시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있는 친구들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방학 때 수학 하를 다 공부하고 올라온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치? 쳐다보지 마. 아니요? 알 것 같아서. 그 이름만 알아요. 제목은 기억이 나? 맞짱이죠? 맞짱. 1대1 뜨는 거니까. 자, 1대1 함수가 무슨 뜻인지 혹시 HOXY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예전 기억으로.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 대충 뭐 이런 말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말 뜻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진도 나가기 전에 또 앞에서 배웠던 아까 처음 1교시부터 했던 말 뜻을 물어보겠죠? 그때 대답을 못하면 진도 나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실은 1교시 배우고 2교시 지나고 나서 내가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얘기할 때 헷갈리진 않을 거야. 그런 개념인 거야. 헷갈리지 않고 무슨 뜻이야. 이렇게. 맞아? 규현아 함수가 뭐야? 함수 x 값이 있을 때 y 값으로 하나로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 그 정도만 얘기해도 뭐. 자, 1대1 함수 말할 수 있는 사람. x 값이 응. y 값만 조금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까도 그냥 함수 자체를 얘기할 때 겹치는 거 x 하나가 y 하나랑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 이거를 그냥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모든 함수가 1대1 함수는 아니니까 1대1 함수에 대한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그 겹치는 거 없이 그거 거의 가까워졌어요. 겹치는 거 없이. 근데 네가 겹치는 거 없이 했을 때 오늘 처음 배우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까? 해봤니? 네. 해봤니? 그러면 겹치는 거 없이 이 말이 혹시 이해가 되는지? 그 공역하고 응. 치역이 같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네.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런 말이야? 라고 조금 이렇게 관심 가질 정도는 얘기했는데 겹치는 거 없이 그게 뭔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정확히 얘기를 못한 거니까. 하나의 x 값이 다른 x 값과
같은 y 값을 가지지 않는. 어우 거의 99% 왔습니다. 한번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 다시 한 번. 하나의 x 값이 다른 x 값과 같은 y 값을 가지지 않는. 네, 뭔 말인지 다 알았죠? 그렇지? 아직 네 그런데 어떡하지 이거?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하지. 그래 뭐 정의역이 그 x 값이 서로 다를 때 같은 치역을 갖지 않는다. 그것도 좀 틀린 표현입니다. 이게 아주 좀 예민해요. 그럼 내가 써줄게 일단. 무슨 뜻인지 한번 볼래? 이걸 나타내는 딱 기억을 꼭 딱 머릿속에 박아둬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에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려나? 그러면 이제 네가 말한 여기 유준이가 말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 그럼 유준아 이제 요거 써놨어 애들. 한번 읽어봐. 뭔 뜻인지 조금 생각해봐. 여긴 x 값이죠? 요건 그때 나온 y 값들. 근데 요러면 요런 관계였대. 대충 눈치채? 그럼 유준이가 한 번만 더 얘기해봐. 이제 우리 하람이가 아까 네가 말해주고 했더니 네? 이랬거든? 네? 근데 딱 이걸 보고 쟤도 이제 하람이도 생각을 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말로 해보면 하람이가 이러면 돼. 자, 한 번만 더 얘기해볼게. 어떤 x 값이랑 다른 x 값이랑 같은 함수 값을 가지지 않는 함수. 그래요? 아주 정확히 난 얘기했다고 말해. 하람아. 이거 잘 설명했어요. 마지못해 그런 건 아니지? 하긴 좀 잘생긴 학생이 딱 얘기했으면 몰라도 맞아요 그랬을 텐데. 따지냐? 안 따지는 거야? 잘생겼어. 맞아? 인정? 그래. 자 얘기할게 이제. 말한 그대로야. 다시 설명할게. 얘가 한 말을 반복할게. 정의역적에 있는 원소가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이렇게 있어. 그럼 화살표 빵 날릴 거 아니야? 빵 날렸는데 화살표 받은 놈들도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야. 두 커플 탄생.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거는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함수야. 근데 얘는 함수이기는 해. 화살표 날렸고 하나씩만 날렸으니까. 그러나 x가 다를 때 그때 받은 y 값들도 서로 달라야 된다는데 같은 y 값으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1대1 함수는 아닌 거야. 오케이. 이 말뜻이 정의역적에 있는 x 원소 두 개가 서로 다른 놈이 있다면 거기서 나온 이 y 값이 얘네들이 서로 다르게 나와야 돼.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말을 써. 자, 수학 하를 배웠던 사람은 좀 이해할 텐데 내가 이 표현을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보세요. 얘랑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이거 이제 미리 배운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수학하를 아직 공부한 적이 없다는 사람은 뭐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방학 때 다 공부했는데 다른 말. 다른 말이요? 어떻게 다를까요? 배운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너도 배웠지? 그러면 조금 차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말 뜻이. 자신 있게 얘기해. 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둘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지금은 안 유명하지만 예전엔 유명한 거대 기업이 대기업 중에 현대, 삼성 말고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어. 그때 회장님 이름이 김우중이었어. 현대그룹 있고 삼성그룹 있고 혹시 대우그룹이라고 들어봤나요? 자동차도 대우 자동차 있었어요. 버스 엄청 그렇지. 아직도 버스 많이 돌아다니는 시내버스 중에 현대 거 말고 현대 건 약간 동그스름한 느낌의 시내버스면 좀 각진 시내버스 같은 느낌. 그거 대우예요. 네. 요 둘이 대우 관계입니다. 대우 관계는 참거짓이 동일한 내용,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참이면 참일까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 어쨌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1대1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정의역 쪽에 있는 x가 서로 두 개가 다르면 그 화살표를 받은 y 값도 다르게 나올 때. 그러니까 다른 x에 대해서 y 값이 하나가 나오면 안 돼.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고 x가 다르고 그럼 이런 경우라면 요거는 1대1 함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진짜 니네 보고 판단해서 말을 하라고 얘기할 때는 자꾸 개인 생각을 넣기 전에 이 정의에 해당되는 말뜻에 맞는 말이야 맞지 않는 말이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 지금. 그냥 이게 같아달라를 그냥 쳐다보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 말에 해당되는 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라고. 맞는 얘기. 맞는 얘기예요? 여기 x가 서로 다른 세 개가 있죠? 그럼 걔네들이 화살표 날렸어. 그럼 받은 y 값들도 다 세 개가 다르게 나왔나요? 그럼 1대1 함수예요. 그게 정의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덜 까먹어. 다시. 요거는 x가 다르니까 y도 다 다른 데로 갔다고. x가 세 개면 화살표 받은 놈도 서로 다른 세 개인 거야. 세 커플 탄생. 자, 이게 1대1 함수의 뜻이야. 아유, 95%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요걸 마무리하려면 뒤에 자주 나오는 말로. 근데 요게 이제 1대1 함수 맞는데 조금 더 요런 용어까지 연결을 해두면 끝나는 거예요. 짜증나기 시작하죠. 글씨 하나만 바꿔가지고 계속 막. 그래서 용어 정리가 중요해. 1대1 대응은 뭘까요? 공격과 치료기 같은. 그냥은 말하기 전에 좀 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 1대1 대응 함수이고. 요 위에 거. 1대1 함수이고. 1대1 함수가 맞는데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중에서 왜냐면 그걸 빼고 얘기하면 이거 함수 맞지? 공역과 치역이 같지? 그렇다고 1대1 대응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제가 먼저 들어가야지. 1대1 함수 중에서 그 함수의 공역과 치역이 같게 되는 그런 함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1대1 함수임은 만족해야 되고 그것들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 아까 같은 내가 그렸던 얘는 야이씨! 길게 나오네. 이렇게 됐는데 내가 아까 화살표를 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할게. 이거 1대1 함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세히 오. 맞아. 맞아요? 이렇게. 다 다르죠? 1대1 함수가 맞아.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라고는 못 부르는 거야. 왜?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1대1 함수 끝. 자, 그럼 이런 함수가 있어 이제. 이거 1대1 함수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치역과 공역도 같지.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라고 말해도 되지만 1대1 대응이란 말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관계를 굳이 써주자면 뭐 좀 참고가 되려나 모르겠네. 이만큼이 1대1 함수이면 그 중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놈들만 모아서 요 안에 있는 거는 1대1 대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놈들은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 아까 여기 4 정도 적혀 있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인 거야.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 근데 요 놈이라면 1대1 함수 되고 조건을 만족하니까 1대1 대응이라고 말해도 되는 함수. 맞죠? 그러니까 이게 좀 까다로운 놈이야. 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는 게. 자, 그러면 이제 1대1이란 말 뜻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란 말의 구분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95%가 끝났고요. 참고로 여기다가 내가 이제 나머지 거 2개 써준 다음에 필기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하고 문제에 확인을 할게요. 여기도 중요해. 이렇게 부르는 이름의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부르는 이름의 함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표현을 막 해버리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거야.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자, 혼돈하기 바래. 혼돈하길 바란다고. 나중에는 쉽겠지만 항등 함수는 그 들어간 x 값이랑 똑같은 y 값이 생기는 거야. 상수 함수는 x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비슷한가요? 똑같은가요? 안 똑같지 않아요? 나 다르게 얘기했어. 한 번만 더 들어봐. 항등 함수는 거기 써있는 x 값이 그대로 y 값으로 나오는 거야.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x랑. 상수 함수는 x 값 상관없이 똑같은 y 값이 계속 나오는 거야. Y는 구분이 되나? 고정인 거지. 정리. 요. 어디 가서 속진 않겠네. 니네 수학 여기 수학 하 잘못 배우면 다 사기당해. 진짜야.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요 재판 가면 다. 자 얘기할게. 이렇게 써주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류?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 겨? 1. 2 집어넣으면 2. 예, 그러니까 그 x에 있는 값이 그대로 y 값으로 똑같이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런 대표 함수죠. 요게 항등 함수. 요런 종류 함수. x가 1이 들어가도 2, 2가 들어가도 2, 3이 들어가도 2. 그러니까 y 값이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 말을 이제 그냥 이거 없이 얘기할 때는 비슷한가 이렇게 느꼈겠지만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대입된 x 값이 즉 여기 정의역 쪽에 있는 x 값이 그대로 공역 쪽에 있는 그 값이랑 똑같은 값이랑 연결. 1은 1, 2는 2, 3은 3. 울버린. 이렇게 되는 게 항등 함수. 상수 함수는 아까 내가 그렸던 그림 중 퀸카가 있는 경우. 1번 남자도 2 찍고 2번 남자도 2번 버튼, 3번 남자도 2번 버튼. 그거. y값 하나에다 그냥 다 몰려가는 경우. 몰빵. 그런 경우죠. 1번도 2 찍고 2번도 2 찍고 3이 돼도 2고 4까지 2고 계속 이런 거.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류의 그림이죠. 물론 정의역이 잘라져 있으면 점으로 찍힐 수도 있는데 다 요 선 위에 있는 점들일 거예요. 요렇게 되는 류가 항등함수 위의 그림이고 상수 함수 그림은 요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2라고 쓰면 이제 일반성이 없으니까 상수라고 표시하고요. 이게 C인 거지. 수평 직선 같은 거지. 1 집어넣어도 C 나오고 2, 3, C 이렇게요. 그래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를 구분해줘야 되는데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게 다음 주에 가서 무슨 내가 합성함수니 역함수니 막 있다고 얘기할 텐데 역함수 같은 거 할 때 또는 그거에 관련된 게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이게 나중 다음 주에 또 나온다고 하는 게 일부분이에요. 이 말뜻을 알고 있어야 설명이 안 헷갈려. 자, 요게 함수에 대한 얘기의 용어 정리의 거의 끝입니다. 물론 이제 합성함수 빼고요. 오늘 하려고 했던 오늘 아무리 적게 얘기했어도 용어가 꽤 많았어.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의역, 치역, 공역 이런 말이 헷갈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연결되는 관계에서도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도 판단하는 기준도 얘기를 해줬고 또 서로 같은 함수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함수 종류 중에서 이런 종류의 함수들도 얘기해 준 거예요. 이제 용어 정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 얘기는 내가 캡처를 했다가 단톡방을 통해서 근데 우리 단톡방에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집어넣고 보낼게. 쉬운 거야. 재수도 없어. 어떻게 무릎 꿇었는데 아까 떨어진 노란 불필을 깔고
도관이 나갔어. 너무 아프다.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딱 1분만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한 번만 읽어봐요. 이제 지울 거기 때문에 그래. 눈에 보일 때야 잠깐 생각 안 나면 옆에 살짝 이렇게 그죠? 손보다 눈이 빠르다 하면서 고개 돌리지 말고 눈만 돌릴 수도 있잖아. 눈동자 속도법. 뭐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좀 이해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쭉쭉 읽지 말고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맞네. 아니네. 그렇구나. 이 느낌으로 봐줘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방해를 하자면 1대1 함수는 x가 서로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른 놈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y 값들도 다 다르게 나온다. 즉 x1 그러니까 이대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내가 1대1 함수가 뭐야 그러면 x1과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도 다른 거예요. 제일 깔끔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되는 말로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이거 만족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끝. 그러면 알고 얘기했다면 나도 이미 알고 있는 뜻이니까 대화가 되는 거지. 근데 용어 정리를 같이 똑같이 맞춰서 정리를 안 해놓으면 문제 읽거나 풀 때 대화가 안 돼서 그냥 뭐 다른 걸 자꾸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제 지워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아, 여기 너무 중요하니까 조금 있다가 할 수 없으면 지우고 여기는 지울게요. 여기서 파생된 문제가 최소한 3문제 이상이에요. 딱 여기 오늘 배운 데까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는 학교는 거기 합성함수랑 역함수 다음 주에 배우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 성공요구 같으면 범위가 넓어지니까 명제까지만 들어갈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중간고사 끝나고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진 않을 거니까 진도는 유리함수부터 바로 나가니까 공부는 같이 해두기 바랍니다. 복습할 시간이 있는 그런 2학기 텀이면 하겠는데 그냥 끝나고 바로 시험 보고 끝나고 바로 시험 보고 이런 관계라 야 1학기 때 좀 살지 말고 좀 등급 좀 올려보자. 제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을 좀 기대하고요. 한두 문제라도 찍어서라도 한두 문제 더 맞추고 그런 거 있잖아. 근데 푼 건 별로 없는데 운이 다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또 사야 돼 또. 중간고사 이번에 1학기 때 5개 풀고 5개를 찍었는데 3개가 맞았어. 와 대박. 5문제 찍었는데 3문제 맞추는 건 힘듭니다. 7개 찍으면 5개 맞아요. 그러니까 또 사야 돼. 5개에다가 3개 찍어 맞췄으니까 8문제를 맞춘 거야. 10문제 중에 그죠? 근데 2학기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10문제 맞았으면 풀어서 8개를 맞추고 2개를 찍어서 한 개 더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을 해야지. 행복하겠다. 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분 행복한가, 좋죠? 시험 보면서. 나 그때 진짜 답지 보고 날아다녔어. 그때는 작두 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번뿐인 운이고 운이었어 그거. 수학 점수를 운에 맡기고 계속 할 수는 없어. 엄청 보고 있고. 요번에 운 좋았으면 다음번에 운 나쁘리라는 보장 없어? 그게 슬프다. 5개 다 찍었는데 하나도 못 맞아.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근데 그게 나쁜 확률이 아니야. 5개 중에 하나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쵸. 5개 중에 하나 맞추니까 5분의 1 확률로 시간 쌓아줘요. 받는 줄. 다 찍었어. 자, 5문제 찍어서 이 시점. 한 문제 딱 객관식 맞출 확률 이만큼입니다. 뭐야? 계산해주면 그거 많이 말했는데 어디 봤지? 그 앞에 거 본 거. 그 뒤에는 5문제 찍었을 때 한 문제 맞출 확률은 625분의 4야. 그것도 힘든 거라고. 너무 힘든데. 니네는 5개 중에 하나 찍으니까 20%다 생각하겠지. 여러 문제를 놓고 생각해봐. 그 중에 하나 맞추기가 쉽지는 않다니까. 이 시점 해야겠다. 그러면 5문제 다 맞추라는 거죠. 잘못다고 잘못. 오. 25%로 늘는데 5분의 1 확률 5개 연속 나온 거니까. 그죠? 5의 5제곱분의 1입니다. 그죠? 힘들어요. 이거는 없는 확률이야. 똑같아. 그냥 너 자. 확률이고 비슷한 그때 모르겠어. 잘해봅시다. 자, 할게요. 486번. 486번. 봐봐. 끝까지 다 그 얘기야. 그러네. 이제 빠르게 합니다.
11번. 내가 여기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여기 한 페이지 풀고 나서 조금 또 쉬는 시간 줄 거야. 마지막 교시는 스피디하게 문제 정리를 할 거야. 이게 다 기억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자, 486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인 걸 고르시오. 시간이 많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별로 안 걸려요? 다행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486번을 조금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할게요. 이 뜻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 나와 있는 5개 함수를 다 이 뜻대로 맞냐 안 맞냐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4번인데. 자, 그러면 찍은 거죠 거의.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1대1 함수의 그래프 모습을 아예 기억을 해두면 내가 아까 했잖아. 그래프 모습을 알면 문제 푸는 게 너무 쉽다. 1대1 함수 그래프의 모습을 지금부터 특징을 얘기해주면 이렇게 생긴 그림을 내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x가 커질 때 y값도 커집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x가 커질 때 y값도 커집니다 라는 함수야. 네. 다른 말로 증가 함수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생긴 그림은 x가 커질 때 y값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이런 함수는 감소 함수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그렇긴 하나. 계속 지나거나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거나 계속 내려가는 그림은 1대1 함수입니다. 또는 이렇게 이해해도 요령이 될 수 있어요. 아까 함수 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써? 세로로 쭉 선을 생각해 봤을 때 한 점만 만나게 되면 함수가 된다 라고 했는데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판단하는 방법은 옆으로 선을 그어봤는데 유일하게 한 점만 만나. 어? 그러면 1대1 함수야. 그럼 선생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요? 그거는 가로로 선을 그어봤을 때 반드시 2점 이상 만나는 곳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왜? 끝까지 이해해야 돼. 왜? x1과 x2가 다른데 y값이 똑같이 나오죠. 접시는 이해돼? 그래서 가로로 선 그어봤는데 점이 2개 이상 찍힌다. 안 돼요. 그거는 1대1의 조건이 안 되는 놈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또 그래프 모습으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림은 안 되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느 순간 반드시 2점이 만나게 되니까. 그럼 x1과 x2가 다르지만 y값은 일치하게 되니까 이거는 1대1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그림 같은 건 아무리 선을 그어도 한 점만 만나게 되잖아요. 맞아? 감소하는 거. 그래서 그 486번을 할 때 거기 나온 가장 간단한 기본 그래프들은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은 게 내가 만약에 그 문제 푼다 그러면 x제곱 아니네. 그 다음 fx는 2 아니네. 절대값 x 아니네. 2x 빼기 1 맞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아니네. 이렇게 하면 빠르잖아. 그치? 이해돼요? 그래서 486번에 얘가 뜻이 맞는데 그 뜻을 요렇게 그래프 모습으로 이해를 해두면 그냥 그림만 알고 있다면 보고 그냥 이렇게 판단해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문제 풀어야지. 어려운 거 시간 쓸 거 여기다 시간 쓰지 말고. 오케이. 자, 그래서 486번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정말로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자, 488번 봤어. 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으로 함수에서 1대1 대응인 거 찾아봐. 1번. 1번.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수평 안 됩니다. 수평 있는 거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아까 저기 카사노바 있지? 문어발 그 수준인 거야. 옆으로 선 그었을 때 더럽게 많이 만나는 거는 수평인 직선은 x가 다 다른데도 y값이 다 똑같이 나오면 이거는 1대1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돼. 자,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다른 것들도 아마 해보면 되는데 한 문제 풀어주고 쉬는 시간 줄게요. 490번이요. 대표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어렵다니까. 계산하는 문제는 괜찮은데 왜 이게 약속이 안 된 상태로는 정리가 안 돼요. 자, 490번 봐봐. 이렇게 문제가 났어 실제로. 1, 2, 3, 4. y는 5, 6, 7, 8. 멍청이 쳐다보지 말고 1, 2, 3, 4에서 5, 6, 7, 8로 연결되는 함수인데 F1은 7입니다. 그럼 뭐 땡큐죠. 땡큐예요. 이렇게 땡큐. 알려준 건 그냥 그건데 이건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F2 빼기 F3 의 3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에서 화살표 받은 놈이랑 3에서부터 화살표 받은 놈의 차이가 3만큼 나는 거야. 하라고. 그럼 F2가 큰 거야? F3이 큰 거야? F가 큰. F2가 3만큼 큰 거야. 그럼 요거 빼고 두 함수 값의 차이가 3만큼 나는 게 뭐하고 뭐 있냐? 하라고. 8하고 5밖에 없는 거지. 근데 F2가 크다며. 그럼 F2 여기는 8로 가야 되는 거지. 3은 5로 가는 거지. 근데 1대1이래.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이제. 화살표 다르게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지. 함수 결정됐습니다. 네. 그럼 알고 싶은 게 뭐예요? F3 더하기 F4가 얼마냐니까 이제 화살표 보고 3은 5로 갔고 4는 6으로 갔으니까 10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5분 쉬었다가 이제 유형 6, 7, 8, 9 쫙 끝나버릴게요.